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 가지고 제가 승인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 얼굴은 가끔씩 보시니까 궁금한 거부터 가는 게 최고잖아요. 네. 자, 더 그림책 브레인에 있어서 계속 네. 예. 뇌 책 읽는 앞에 보시면 책 읽는 뇌라는 거가 딱 나와져 있죠. 책 읽는 뇌를 만들기 프로젝트가 더 그림책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1% 독서 영역이고요. 그리고 4 세에서 7 세가 대상이지만 아직 저희는 지금 11월 29 일이죠. 네. 십 12월 1일날 오픈을 할 그 책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자체는 총 36 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책이 30권 그리고 브레인 플레이북 그리고 브레인 게임 3개 요렇게 해서 토탈 36 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레인 플레이와 그리고 브레인 3종 게임은 이 책을 다 소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좀 더 이해하고 생각하는 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책장 잠깐 보고 가시면은요. 저희 사고력 그리고 종합발달 사고력, 그리고 종합발달, 언어, 과학, 인지, 창의예술,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커넥트 테라피 이렇게 저희가 다른 타사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새로운 영역들이 있죠. 커넥트라는 개념과 그리고 테라피, 독서 프로그램 이런 형식의 개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타사하고는 다른 교육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그림 그리는 걸 좀 컨트롤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그리시면 여기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더 그림책 브레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1% 독서 프로그램, 사파리하고 역사파리 영어 버전 1000개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그쪽 책장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겨서 보시게 되면요. 우선 개발 배경, 저희 키드스콜레가 타사하고 좀 많이 다른 개념은 그건 것 같아요. 왜, why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많은 출판사들과 많은 교육회사 그리고 많은 출판사의 도서를 저 또한 많이 보고 저희 아이하고 대입을 했지만 거기에서 왜라는 개념들보다는 있어야 하니까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즉 명작과 전래는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사이언스도 있어야 하니까 뭐 이런 개념의 접근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키즈스쿨의 도서를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왜 그러면 이 책을 읽어야 하느냐.' 그러면 어떤 지금 시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길래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게 키즈스콜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죠, 아이들이 요즘.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시대의 유아동 특징이 Z세대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Z라는 특징은 여기 그 네이티브로 태어나는 거. 즉 동시에 5개 이상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신기술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미디어로 이루어져 있는 멀티태스킹이 충분히 가능하게 네이티브 장착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1995년 이후에 출생을 한 분들을 얘기하는데 분보다는 아이죠. 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미디어 아니면 패드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한 5 분에서 10 분이면 거의 다 손으로 벌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거죠. 장착되어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죠. 디지털 과의존성이 증가가 되면서 해마다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의 중독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줄 수 있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책 읽는 아이 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공공장소, 식당 이런 데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빠르고 쉽게 미디어에게 노출을 해줄 수 있고 그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저희 손에서 떠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적당량 15분 그리고 5 세, 6세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25 분을 한 번에 넘지 않는 콘텐츠에 노출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아닌 5 가지 이상을 계속 여러 번으로 해서 아이에게 노출이 됐을 때 여기 얘기하는 팝콘 브레인, 강렬한 자극, 움직이지 않는 자극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극이 오면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만들어지는 게 팝콘 브레인이죠. 그래서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이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책이나 요런 자체에 있어서 그림책 같은 정적이고 섬세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즉 두뇌 발달, 좀 있으면 제가 전뇌 자극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얘기해 드릴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두뇌 발달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거고요. 후두엽의 비대, 왜냐하면 시각적 자극은 후두엽의 시상이 맺히게 저희 뇌는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후두엽의 비대가 된다면 반대적으로 전두엽의 이제 축소 그리고 전두엽의 발달을 조금은 저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해 능력의 저하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어서 뭐 나중에 진학 및 미래 경쟁력 이런 차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5 살, 6 살인데 무슨 또 문해 능력의 저하까지 가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뇌 발달에 제가 뇌 발달 강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0 세부터 7 세까지 0 세부터 7 세까지는 뇌 발달의 70% 90%를 차지하는 시점이고 전두엽 발달에 있어서 언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미디어의 노출 정도는 거의 다 뭐가 동반이 되죠? 가장 많이? 네. 시각적 자극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시각 자극, 후두엽에 시상이 맺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시각 자극 그리고 언어가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그림이 눈으로 자극이 주어지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문장 해석 능력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것들이 조금은 저해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Z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에는 읽기뇌가 필요하다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한창 베스트셀러였었던 공부머리 독서법, 책 읽는 뇌, 그리고 다시 책으로 이거는 거의 4주 이상, 팔 이거 같은 공부머리 독서법 같은 경우는 8주 이상 네 그 베스트셀러에 등극되어 있었던 책들이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네, 세상이 변했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은 네, 요즘 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수업도 하는 것처럼 분명히 앱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건 디지털 시대, Z세대의 기본적인 소양인 건 맞지만 거기에 있어서 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뇌가 발달하는 부분들까지 진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적인 개념에 있어 디지털 디톡스 그러니까 디지털로 너무 흠뻑 적셔져 있는 뇌를 디톡스하는 걸로 읽기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 그 자체가 여기에 얘기하는 공부머리 독서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독서수가 필요하고 두뇌 발달의 적기 시간인 만 6 세,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7세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읽기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문제점이 생기고 또한 읽기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학습 부진 요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최승필 저자의 말이었죠. 그리고 읽기뇌를 만드는 것. 독서는 언어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 뇌에 기본적으로 아까 있는 네이티브처럼 장착되어 있지만 독서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한 번도 책을 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독서가 어떤 건지를 모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독서는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는 비교적인 최근에 진화가 됐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득하고 학습하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읽는 뇌를 학습시키고, 또한 트레이닝,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책 읽는 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깊이 읽기로 해서 공감 능력을 회복하자고 하잖아요. 요즘 공감 능력 없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제 놀교 아이들하고 뭐 그 심리 테라피라든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보면 울고 있는 아이라든지 그림을 보고 울고 있고 뭐 하고 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 보진 않더라고요. 그냥 단면적인 그림으로 쟤 울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거의 다 대답하는 방식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더 울고 있는 아이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있는 아이가 왜 울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주면 될까?'라는 것까지 깊숙이 깊이 읽기를 하지 못하는 아이. 특히 그림책을 그냥 옆에 엄마는 글밥을 좀 읽어 주고 그림을 그냥 보고 넘기고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하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는 글밥과 그림을 한번 훑어보듯이 읽어보게 진도 떼듯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깊숙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박 거착 곁핥기 식의 읽기는 공감 능력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요. 타인의 관점과 느낌을 갖게 되는 깊이 읽기 과정을 얻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읽기 뇌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키드스쿨의 도서도 뭐 스텝스라든지 그리고 뭐 자연화라든지 저희가 다 개발했었던 개념들은 그냥 일반 안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냥 그림을 보고 '우와 좋다.'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 뒤쪽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활동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만들어 냈었죠. 근데 1% 리딩 멘토링이라고 하는 독후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만들어 냈었던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 스텝스에 있는 심리적인 개념 있죠. 심리까지 합쳐져 있는 거. 그게 저희가 1% 리딩 멘토링 플러스 심리 테라피 그 두 가지를 맞춰 놓은 가장 야심작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름을 어떻게 했죠? 네. 뇌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뇌 회복 프로그램 더 그림책 브레인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1 년이 넘도록 저희가 개발한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핫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팝콘 브레인이라든지 그리고 자극이 계속 지속되어야지 만들어지는 이 아이들 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프트하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딥러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why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저희 오프레인입니다. 한 권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난 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세계에 있는 창작책 3,000여 권을 다 전체적으로 검수를 했고요. 프랑스의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출판사에 있는 책들을 다 섭렵했고요. 프랑스에 있는 또 프랑스 말이에요. 제가 프랑스 불어를 못하니까 그 출판사의 회사의 책도 저희가 이제 픽해서 가지고 왔었던 30권의 책이 정말 하나하나 주옥같이 또한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해외 책이니까요. 해외에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그 번역가분이 극찬을 했었던 것도 이따가 책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뇌로 읽는 그러면 책 읽기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게 바로 눈으로 읽기는 말고요. 책을 읽는 동안 눈은 창의 역할만 하게 되죠.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건 그냥 보면 얼굴만 보고 '아 그래 봤네.' 이 정도의 개념이지 뭔가 거기에 있어서 자료를 분석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가 있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믹싱하진 않죠.
그냥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게 되는 개념들 말고 눈으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글과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후드업에. 제가 지금 계시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 누가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를 끝내는 개념이 아니고 '저분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저 어떤 표정을 지었으니까 어떤 기분이 있을까? 그리고 저기 뒤에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네. 아 저기는 거실일 거야. 방일 거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믹싱하는 거. 그 작업이 저희 일상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책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과 그림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어떻게요? 아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후디업. 후디업에 시상이 맺히면서 자료를 분석하게 되고요. 듣 들은 것과 본 것을 가지고요. 측디업에 있는 베로니케 영역에서 같이 우리 기본 데이터와 연합해서 의미를 도출하게 되죠.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배경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그리고 외부 자극과 합쳐져 있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플로우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뇌로 읽는 책 읽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더 그림책 브레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과학 시간과 생물 시간에 봤을 법한 뇌의 구조인데요. 그냥 뭐 단순하게 잠깐만 보면 네 베로니카 영역과 측두엽과 후두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많은 뇌에서 하는 이 일들이 한꺼번에 전뇌 자극을 하는 거 전두엽을 가장 거의 이제 저희가 사고라는 개념이 다 전두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를 축두로 그 밑에 있는 시상이라든지 그리고 측두엽, 후두엽 그리고 전두엽, 베로니케 영역 그리고 우리가 브로카 언어 중추가 있는 브로카 영역까지 다 끊임없이 자극을 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게 그림책을 읽는 동안 네. 그림책을 읽는 동안 뇌의 영역의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 빨간색이 켜질 수 있게 해 주는 거.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뇌의 책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쪼끔 힘든 부분이었으니까 빠르게 넘기면은요. 그래서 뇌로 읽는 방법을 제시하게 될 거고요. 후두엽, 측두엽 아까 얘기했었던 네. 시각적 인지를 아이고 네. 시각적 인지가 여기에 후두엽과 측두엽에서 보게 되는 거 아까 눈은 창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측두엽과 변형계의 전두엽에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고요. 의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뇌의 다양한 연합에서 전체로 해 가지고 아까 해석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이해 그리고 또 뭐랄까요?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게 바로 뇌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고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보면 되게 비싸고 크고 뭐 1-2-3 단계가 있고 막 뭐 이만큼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독서 읽는 뇌를 만들어내는 이 자체에 있어서 단순하게 30 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정말 신박한 프로그램 더 그림책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 베로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초보 독서 단계가 되죠. 예. 언어 이해 중추 아까 브로카 영역 그리고 축두엽에서 이해하는 여기죠. 여기에서 하는 의미 이해 정도만 하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그림책으로 엄마가 옆에서 히어링 시켜 줬었던 그것들이 이 정도의 독서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딥러닝. 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독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감정을 담당하는 거, 기억을 담당하는 거, 그리고 운동을 담당하는 모든 영역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 해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모든 전체 전뇌 자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게 여기 안은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고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책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거. 네. 그게
여기 있는 더 그린 책 브레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서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뇌의 가소성. 뭐냐면 결국 훈련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즉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의미. 그거를 그냥 see, look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의미를 잠깐 들어간 거. 근데 그걸 이제 해석하고 생각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훈련, 뇌의 가소성을 최대치로 올려게 된다면 정말 독서 숙련가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이 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뇌가 책을 읽는다 이게 컨셉이에요. 이거는 해외에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가져온 거라 좀 이따 저 책.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했던 책이 여기는 지금 없네요. 네, 요거 이따가 보면 있을 겁니다. 네. 오, 예, 엄마. 네. 깜짝이야. 네. 저희 아이가 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각에서 감각 후두역, 측두효과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또 인지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톱니바퀴처럼 옆에가 같이 상충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 그럼 뇌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 머리를 우리 아이가 머릿속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가만히 상상만 해도 굉장히 네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것들을 여기에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스포를 하자면 프리센스 센터에서 제가 이제 뇌의 이런 것들을 알 법한 워낙에 전공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네 프리센스 센터에서 줌으로 해서 아니면 녹화 방송으로 해서 아이들을 다 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제 저희는 보는 내 읽는 내 생각하는 대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머니분들도 지금 설명을 듣고 혹시나 이제 설령 책을 받는다고 해도 그림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글밥이 정말 좋은 건 분명히 어머니들 눈에서 이따가 제가 책을 쪼끔씩 보여 드릴 건데 와 하실 만큼 책이 정말 예쁘고 그리고 안에 의미가 신박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있는 그 뒷부분 보는 뇌와 읽는 뇌와 생각하는 뇌를 믹싱하는 작업을 잘 못하실 수 있다라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터치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만지는 수학을 주어로 해서 어머니들이 그걸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냐 지금 이제 무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돈을 받고 수업을 할 생각은 없다 보니까 네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약간 끝에 정리가 될 쯤에 오버랩되게 해서 이 더 그린 책 브레인을 좀 더 활용도가 높게 하기 위해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잠시 스포를 했고요. 자, 안에 있는 제품 구성은요. 네. 여기에 1단계 보는 내, 읽는 내, 생각하는 내로 해서 8권, 12권, 10권으로 해 가지고 토탈 30권으로 되어 있고요. 브레인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내일 모레죠. 예, 12월 1 일부터 1000 세트 예, 추가 구성으로 해서 드릴 건데요. 브레인 플레이 저희 혹시 스텝스라든지 뭐 마마파파라든지 저희 워크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에 워크지가 AS 센터에 저희 CS 센터에다가 하면 소정의 금액을 내고 그거를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인 플레이북은 저희가 시판 자체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저작권이 있는 해외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작가분들이 이 플레이북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에 뭐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북 자체도 일반적인 저희 도서 형식 도서도 무단복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플레이북으로 건당 15,000 원씩 해 가지고 네 책정을 했었는데 자체 시판 저작권 때문에 네 시판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런데 1000 세트만 이제 프로모션 형식으로 할 거고요. 추후에 AS CS 센터에서도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추가 혜택
부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인 게임으로 해서 아이가 이 책을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제품 구성 요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찰칵해서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레인북을 경험하는 거 여기에 있는 아까 감각, 인지 여기요. 인식, 이해, 그리고 추론 및 재해석 형식으로 해서 눈과 귀가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지식과 지식을 커넥트 시키는 이런 개념이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되어 있고요. 건물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세이펜 음원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뒤쪽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잠깐 보시면 여기 효과음이라든지 BGM 그리고 클래식 위주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세이펜 음원 자체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클로버 램프하고도 저희가 첫 번째로 호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부영이라든지 이런 게 네이버 클로버 램프랑 가능하잖아요. 그건 가지고 있던 음원을 클로버 램프에다가 이제 어 같이 집어넣어서 음원을 집어넣어서 그게 그냥 나오게끔 한 거고요. 더 그림책 브레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로버하고 특화되어 있게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안에 있는 음질이라든지 음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월등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는 보는 내 있는 내 생각하는 내에는 음원도 정말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1 단계, 2 단계, 3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단계에서 시각적 인지를 하면서 그림으로 시각 자극을 줄 수 있게 했고요. 스토리를 읽고 공감하면서 뇌를 자극하고요. 그 이후에 은유와 추론, 비판 이런 형식으로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넘기고요. 자 브레인 책입니다. 자 지금 아까 보는 내 몇 개라 그랬죠? 8 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지금 책에 있는 그 표지 그대로거든요. 아까 "내 분홍 옷 어디 있지?" 요렇게 한 요 그림 아까 영어 원서로 잠깐 보셨잖아요. 그리고 "내 땅콩이야." 뭐 난 빌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도 보시다시피 저는 많은 해외 브랜드의 책도 보고 직구로도 사 보고 했었지만 책의 이렇게 구성 자체가 네 하나하나 다른 결로 만들어진 것들을 그렇게 찾아내고 셀렉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게 아무래도 키즈스콜레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네. 브레인북의 1 단계 체계 중에서 보는 내는 8 권이에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뭐죠? 실끝에는 네 제가 좀 넘길게요. 네. 실끝에는요. 이 책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위로 이렇게 쏙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끝이 뭔지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상책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네 상상. 그래서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간단한 스토리로 해서 그리고 크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시를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놨죠. 크기 자체가 들쑥날쑥하면서 그리고 영차, 이영차 반복되는 언어를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이 언어적으로도 재미있고 거기에 있어서 음유를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로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딱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책도 1 단계에 있는 책이고요.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또한 형태감이 지금 딱 보면 크고 또 여기 있는 아저씨는 크고 또 작고 요런 식으로 색감도 여러 개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형태 지각에 대한 자극을 많이 넣어 놨습니다. 요것도 1 단계의 개념이고요. 요게 아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해서 "내 땅콩이야." 여기에 보면 "다 내 거야."라고 적혀져 있죠. 그런데 이걸 살포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미지를 이제 청각화를 시켜서 내 거야만 보고 글자만 봐도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기분이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땅콩이 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모자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의자, 모자, 의자, 모자 이런 식으로 형태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 어떤 그림에서 뭐 이렇게 조금 추상화 같은 거 보면 "엄마 저기 안에 뭐 벌레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시각적 집중 효과와 글, 그림, 이미지화를 시키면서 여기에 요 콜라주 기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네. 콜라주 기법을 사용을 하고 또 마블링. 얘가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번지는 효과로 아이들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블링 효과 그리고 아까 콜라주 기법 그리고 타이포 기법까지 여러 가지의 그림의 기법 그리고 특히나 폰트 자체도 굉장히 좀 아이들의 눈에 띄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 그것도 1 단계 보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네. "난 밀리가 아니에요."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실제로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반복 구조로도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묻고 답하는 식이에요. 묻고 답하는 간단한 대화 형식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성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서 티키타카 말이 계속 뭐 "이제 그만 놀고 목욕하자 밀리." 난 진짜로 밀리가 아니에요. 딴청 부리는 거죠. 아이들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나 못 들었는데." 아니면 "엄마 나는 뭐 송이가 아니고 나 한서야." 뭐 이러면서 딴청 피우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웃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고 성인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익살스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단서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프레이북에 다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이드링 하면서 에듀 아카데미 프레스 센터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뒤에 있는 그림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요런 자체가 이제 단서예요. 그 단서를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아 이게 단서였구나.' 하는 생각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재미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보는 내 쉿이라는 책이거든요. 시각하고 청각 변경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림이 없어요. 아니 글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옆에 글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쓱쓱쓱 싹둑싹둑 싹싹싹 이런 식으로 소리에서 나오는 의성어 이태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인공이 하루 일과 동안 하루 일과를 하면서 이 아이의 일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책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림이 없고 여기도 보면 또 후두둑 후두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리에 집중하는 책인데 그거 자체를 세이펜으로 해서 요렇게 콕콕콕 찍으면 그 소리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재미있는 또 청각적인 자극까지 넣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거는 개발자님 성함이 조재은 님이거든요. 저하고 앞에 성만 다르거든요. 그 개발자 팀장 조재은 님이 거기에 있는 개발팀이 요 아이를 이제 이탈리아 아이인데 이게 이탈리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요즘 아이 저희 나라 아이 같잖아요. 약간 안경 낀. 그래서 이 아이를 뭐 민수라고 부르면서 이 민수가 어디에? 여기 있죠. 네. 민수를 찾으셔야 돼요. 네. 찾으면서 '어디에 있을까? 어떤 소리를 낼까?' 이러면서 상상하고 이야기에 이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민수라고 불렀다는 또 후반 작업에 대한 또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와 그리고 민수를 찾아내는 재미. 그리고 지금 색감을 보시다시피 네 다르죠? 네. 이것들이 키즈스콜레의 브레인북 1 단계에 나와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해 주셨어요. "1 단계 책이 뭐든지 다 보면 1 단계 다 그거 하다. 좀 단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 단계는 단계 낮음의 1 단계가 아니고요. 보는 뇌와 읽는 뇌와 생각하는 뇌에서 시각적인 자극에 있어 1 단계의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만 딱 해 주는 그게 1 단계지 1 단계는 좀
그 낮은 단계, 2단계가 좀 높은 단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분리 구성으로 해서 분리 판매는 안 되는 거고요. 네. 1, 2, 3단계를 완성하고 브레인 플레이북과 그리고 브레인 놀이까지 쭉 연결 게임까지 했었을 때에 완성된 읽기 회로를 만들어 놓는 부분입니다. 우리 김미애 님은 요가를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밤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너무 책이 좋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간 걸로. 네.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요 언니."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브레인북의 2단계 책이 읽는 뇌예요. 이게 지금 다 표지거든요. 네. 표지 한번 쭉 보시면 어떠신가요? 다르죠. 네. 저는 핑크의 비밀 여기에 있는 이런 색감의 책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 있는 거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못 가지만 예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하고 뭐 해외를 가거나 그러면 꼭 그 나라의 서점을 갔었거든요. 그렇게 늘상 이제 서점이나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해외 뭐 프랑스어를 하진 못하지만 불어로 되어 있는 거라도 이제 가져오고 그림을 보고 했었는데 이런 색감이나 여기에 있는 색감 지금 보면 색감이 다 다르면서 그림이 다 다르게 해 놓은 거 이게 브레인의 읽는 뇌 즉 여기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읽는 데는요. 이야기가 참 재미있다. 더 읽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핑크의 비밀이에요. 지금 여기서만 봐도 '색감이 진짜 많이 다른데?'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시면 진짜 너무 달라요. 네. 핑코가 감히 저희 이제 개발자님과 저희 모든 생각이 아무래도 이 더 그림책 브레인의 아무래도 '마스코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핑코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이 핑코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 보면 핑코는 소위 말해 책을 사재기하는 친구입니다. 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책을 여기저기 가면 다 이제 사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책 엄청 많죠. 그런데 핑크한테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여러분들이 더 그림책 브레인님 집에 들어가면 꼭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해 드릴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하게. 네. 그래서 혹시나 뭐 다음에 강의를 할 때 그때 알려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핑크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네 10% 할인의 혜택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네 담당쌤하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색감 자체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즘 감각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감각으로 만들어진 이거에 그래서 어디든 가든 다 책을 사재기하는 핑크의 비밀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2단계 책 자체가 그림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약간의 철학과 딥러닝의 단계에서 1단계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은 더 좀 더 복잡하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서 요런 그림은 우리는 못 보지만 "엄마 여기 사탕이 있어." 이런 거는 아이들 되게 잘 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픽해서 2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흥미거리도 많이 넣어 놨고요. 이거는 랄프와 미블렛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좌우 병렬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에 여자아이가 나오고요. 여기에 남자아이가 나와요.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양쪽이 좌우 병렬식으로 여자아이가 고양이를 또 그리고 남자아이가 고양이를 그리고 각각 얘기 자체가 쭉 흐르면서 여자아이의 스토리가 쭉 나오고요. 또 남자아이의 스토리가 나와요. 어느 순간 두 가지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로우로 쭉 해 가지고 다시 만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변주적 이야기의 흐름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각각 어떻게 보면 우리 야후자연화 책 있죠. 무당벌레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나오면서 중간에서 만나는 것처럼 네. 스토리와 스토리를 이을 수 있는 커넥트 포인트도 같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좌우 병렬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국내 도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가져와서 다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번역하시고 만들어진 분들도 저희 나라에서 거의 이제 탑을 하신다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책을 픽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하면서 진짜 책의 퀄리티가 너무 다른 책들만 가지고 왔네요. 제가 여기다가 번역이라는 이름을 넣었던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후기를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면 요거는 이제 아직도 2 단계입니다. 밤하늘에서 쿵 하면서 아이들이 쿵 그리고 밤하늘에서 쿵 떨어지는 거 어때요? 상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쪼끔 액티브한 상상을 이 아이들은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리고 밤하늘에서 이 아이 음대하고 어머님들 지금 잠깐 보시면서 '오타다.' 하고 생각하셨던 거 뭐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 음대 그쵸? 음대라고 돼 있어요, 글자가. 이게 에피소드가요. 음대 애가 음매라고 안 하고요. 음대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이제 그걸 하고요. 책을 다 인쇄를 하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를 요렇게 보시다가 네 하다가 그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음대. 어떡해. 이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시면서 뒤쪽까지 다 음대라고 적혀 있는가 해서 막 뒤져보셨대요. 그런데 뒤쪽에 왜 음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는 그러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 책을 같이 되게 재미있게 보셨다는 후문이 있었거든요. 음대가 어떤 거냐면 아이들 발음이 처음에 하면 정확한가요? 안 정확하죠. 아이들이 정확하지 않았던 그것, 그 시간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아직은 기억 남았던 그 시간들 아니면 어머니들이 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때 그때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 감성 그것들을 넣기 위해서 음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지만 양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얘를 데이브라고 부르자." 이러면서 그냥 이름을 툭 어 지어 주고 그런데 데이브는 뭔가 이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언어가 아직 통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24 개월이 좀 지나고 30 개월, 36 개월 하지만 언어가 유창해질 수 있는 7 세, 8 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의 그 답답함을 여기에서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과가 쿵 아시죠? 보림책. 그 책처럼 조금은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상. 네. 어디에서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판타지를 느낄 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고 자 여기 또 읽는 내 책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미나와 요술 색연필이라는 굉장히 여백이 많죠. 여백으로 아이들이 상상을 해서 좀 더 연결할 수 있게끔 여백을 많이 넣어 놨고요. 색연필로 그려 놨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색연필로 그려 놓은 이 그림을 아이도 똑같이 상상하면서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 구조 자체가 인물, 사건, 배경 이런 형식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습득하고 흡수할 수 있고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 보세요. 늑대 앞에서 얘는 어떻죠? 미나가 너무 당당해요. 네. 당당하면서 늑대 앞에서 늑대가 "너 내가 안 무섭다고? 내가 가장 크고 아주 나쁜 늑대인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렇게 하는 뭔가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우와 얘 진짜 용감하다. 나도 용감한데.' 이런 식으로 같이 대입해서 의시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같이 만들어져 있는 게 미나와 요술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2 단계 책 보여드리는 마지막 책인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자전거 여행이고요. 스토리가 이어져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림이 좀 풍부하죠. 그리고 그림체 보세요. 네. 수채화로 그려 놓은 것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요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 얘는 수채화 기법처럼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위에 그리면 안 되겠죠? 네, 그림 못 그리니까. 네.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같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여기는 꼭 삽입한 것처럼 귀엽게 "금붕어 사세요." 하고 여기 또 재미있는 깨알쟁이의 그림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요. 청각 자극으로 해서 책을 요렇게 찍으면 다 소리가 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파리 책처럼 네, 그 음원 작업 다 해 놨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겠죠. "엄마 얘는 왜 하늘을 날아가? 아 여기에 있는 거 퓨 하고 한번 튀었다가 툭 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또 다른 이 내용의 의미 그 스토리 말고요. 그림으로도 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또한 여기 보면 자전거 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모험. 아이들이 요즘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또한 이렇게 뭐 무인도, 섬 이런 데 못 가는데요. 못 가지만 상상하면서 내가 모험을 하고 판타지를 그려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이 안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상상 자극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3 단계까지 왔어요. 3 단계 책 생각하는 뇌예요. 생각하는 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의 지식과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을 총망라해서 믹싱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즉 철학에 대한 개념들까지도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 이 3 단계의 생각하는 뇌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읽게 돼요. 즉 10 번을 읽으면 10 가지의 생각, 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생각, 그리고 달라지는 의미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10 권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형식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표지 한번 쭉 보세요. 다르죠. 네. 그림 하나하나가 다 다른 기법으로 그려 놨었던 거. 아까 보는 뇌랑 읽는 뇌 모두 그림의 결이 다 다른 거 혹시 느끼셨나요? 역시 키드스콜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생각하는 뇌. 요 책은요. 특색 있는 형식과 주제로 되게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인데 뒤죽박죽 책이라고 하면서 빅토르와 조에의 뒤죽박죽 그림책이죠. 여기 중간에 선이 이렇게 쫙 가 있죠. 이거는 저희가 괜히 만들어 온 선이 아니고요. 책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색색깔깔 책 중에서 조각책 있으세요? 위아래 책이랑 믹싱해서 보는 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믹싱을 해서 얘는 위에 거는 첫 페이지고 밑에 거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다 만들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색색깔깔 책처럼 색색깔깔 책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넘겨도 어떠한 또 이제 의미와 어떠한 또 그림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해 놓은 것처럼 이 책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믹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죽음, 자유, 평화 뭐 이런 묵직한 철학적인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뒤죽박죽 그림책은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카톡이 와서 네. 그래서 고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요렇게 되어 있는 이거.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번역 자체를 프랑스에서 미술사 공부하신 큐레이터 분이 번역을 하셨대요. 결국 이 책이 유럽 책이란 얘기죠. 그런데 미술사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었죠?' 하시면서 얘기한 게 이분이 저는 미술을 모릅니다. 조각상도 모르고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상식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그거니까요. 지식이니까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는 발레하는 소녀라는 작품이랍니다. 네. 그러고 요 작품은요, 조각상은 그 원숭이와 어린아이라고 피카소의 그 앙상블라주의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전 그림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그림책 안에 어떻게요? 세계적인 작품을 집어넣어 놨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구성과 의미 자체와 그리고 일반적인 창작책과 우리 있는 예술을 믹싱해 놓은 거 너무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번역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극찬을 하셨던
게 이거예요. 또한 여기 사자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가까이 와봐. 내가 비밀 얘기를 해 줄게." 이러면서 얘기가 이렇게 조각이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각이 나면서 또 이야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너무나 재미있는 예술적 부분과 심리적인 주제를 같이 믹싱한 거. 이것도 3 단계 생각하는 뇌죠. 결국 뭘까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느낌. 계속 바뀌는 생각들이 이 안에 쏟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믹스 매치. 그래서 이 믹스 매치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2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 책 한 가지만 하셔도 200 권을 사시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30 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게 200 권, 200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230권 정도로 읽는 걸로 우리 얘기를 해 놓읍시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생각하는 뇌에서 요거예요. 꼬마 해적의 물음표 손. 보시면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네. 해적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얘만 하나가 물음표죠. 아실 거예요. 네. 사회적 반편견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 대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스텝스의 다르면 좀 어때?" 그 얘기도 아이들 되게 사회적 반편견이나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머리가 긴 누구를 남자분을 보면 "엄마 이상해."라고 표현하는 요즘에 우리의 눈. 그거에 있어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그 세상에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고 표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것들이 또 이 안에 책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생각을 연결할 수 있게 다양성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각하는 내 10권 중에 혼자가 아니야. 제가 인스타에다가 잠깐 스포를 해 놓은 거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책은 세이펜 성우님이 중간에 오열을 하시면서 책을 이제 음원을 입히다가 오해를 해서 음원 녹음이 중단됐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주제가 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의 시선에서의 죽음 그리고 아이의 시선에서의 이제 시간의 흐름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흐름은 이렇고 우리가 스텝스에 있는 할아버지의 사과나무 형식처럼 시간의 흐름, 성장 이해에 대한 개념 플러스 아이의 시각이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네. 수준이 눈이 내려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스텝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스텝스에 있는 심리적인 결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 리딩 멘토링이 만날 수 있는 더 그림책 브레인을 브리지 시켜주는 걸 너무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주제 그리고 묵직한 주제까지 같이 섭렵을 하면서 아이가 조금은 더 많은 생각으로 딥러닝, 철학까지도 어프로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책 그림 보세요. 너무 다르죠? 네. 이 책은 글이 없습니다. 네. 주제는 감정이라는 거고요. 감정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이거 제가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정우 나오는 뭐 지옥행 나오고 하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 기억나시는 분은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네. 그 뭐 지옥도 가고 막 해서 뭐 천당 가서 이정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거. 거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섹션 자체에 있어서 네 신과 함께 감사합니다. 여기 신과 함께 써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신과 함께 있는 그거에 있어 섹션을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가 지옥인지 어딘지의 표정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무언가의 또 주제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살짝 났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영화로 움직이는 픽션으로 만들어진 그래픽이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의 이제 감정을 되게 희극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책이겠다라는 걸 그리고 여기 안에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표정이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고 다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인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꽃이 핀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의자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은 근데 글이 없는 그림책은 엄마가 딱 펼치면 어때요? 난감하죠. 네. 난감한 개념이고 아이들이 그냥 쓱쓱쓱 그림을 보고 엄마는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의미를 막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엄마가 그만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되게 난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의 개념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걸 음원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네. 세이펜 음원을 이렇게 찍으면요. 장면 장면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풀 스토리가 전체 스토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이드링을 하면서 아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려워요 하면은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게 저희가 우선 위에다가 가이드링을 해 놨다. 그게 거인이 나타났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셀펜 음원을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아까 보는 뇌에서는 시각과 청각의 자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각을 그냥 음원만 읽어주는 개념이 아닌 책을 좀 더 딥러닝할 수 있는 전초 단계를 만들어 주자 해서 여기에 보면 음 보는 뇌에서는 감각에 있는 의성어 의태어 효과 그러고 일부 전체 듣기 자체를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찝어서 하나하나 그림을 섹션으로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그게 시각과 청각의 집중력을 높이게 해 놓은 거. 그게 보는 뇌의 1 단계 8 권의 책입니다. 읽는 뇌에서는요. 인물, 사건, 배경, 이해 중심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토리 중심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 음원을 연결을 해 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고 네.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뇌에서는 아까 다양한 읽기의 사고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중심의 영역과 BGM과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샘플 나레이션 이런 형식으로 또 해서 음원의 집중력을 많이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키즈스콜레의 도서도 뭐 마마파파는 오케스트라 버전의 BGM이 깔리거나 그리고 국악기 버전의 발바밤이 있다거나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밑에 음원을 하나하나 신경 썼던 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세이펜의 음원까지도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총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뇌자극 더 그림책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브레인 프레이 같은 경우는요. 읽는 뇌, 보는 뇌, 읽는 뇌, 생각하는 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 단계에 있는 1 단계 책은 1 단계로만 되느냐? 아닙니다. 보는 뇌의 워크지만 읽는 뇌, 생각하는 뇌도 같이 자극할 수 있게 저희가 그 프레이북을 만들어 놨고요. 읽는 뇌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보는 뇌로 읽고 생각하는 뇌로 또 읽을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그물 독서하듯이 네. 3 가지가 얼기설기, 얼기설기 지어지면서 결국은 엄청나게 풀지 못하는 시냅스의 한 덩어리를 만들어 내겠죠. 복잡한 읽기 회로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그것들이 브레인 플레이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1 단계이기 때문에 1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단계를 하면서도 2 단계와 3 단계가 터치되고 2 단계를 하면서 1 단계, 3 단계가 터치되고요. 3 단계를 하면서 1 단계와 2 단계가 같이 터치될 수 있는 계속 그러니까 3 가지의 개념들을 같이 터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플레이북을 저희가 첫 세트를 먼저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 세트가 더 가게 되는 거죠. 어쩜 이렇게 플레이북도 예쁘게 만들었는지 그 안에 있는 캐릭터 뭐 눈치채셨죠? 아까 쉿 하면서 하는 그 아저씨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음대하고 우는 아이 요렇게 해서 안에 캐릭터 요거 어디 있는지 혹시 구매를 하시게 되는 분은 찾아서 제 인스타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힘들 거거든요. 네. 찾아보세요 한번.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플레이 구성 내지는요. 저희 책 어떻게 읽는지 다 가이드 해 놨죠. 이것들을 제가 예 요런 걸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린다는 얘기고요. 안에 보시면 땅콩은 언제 먹을까요? 워크지인데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뇌 독서 플레이와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읽기 포인트, 그리고 뇌 독서 활용법, 그리고 뇌 독서 플레이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의 자극점을 만들어 냈고요. 자, 위로 올립니다. 브레인 게임. 네. 30권의 책으로 해 가지고요. 북타워 만들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리고 젠가 같이 놀이, 그리고 읽는 뇌, 브레인북 마블 개미, 우리 부루마블 기억나시죠? 근데 근데 우리 애는 한 3세 이 정도 됐는데 브레인북이 마블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아이들은요. 우선 연령 자체가 낮은 아이들은 보는 뇌, 읽는 뇌, 생각하는 뇌에 충분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에 있어서 추후에 브레인 게임까지 가면 우리 아이는 그 연령 자체에 있어서 충분히 책이 적셔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있는 북탐정 이거는 그림책 속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게 됐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책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스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탐정놀이를 역으로 한다면 책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해 주는 것. 그게 여기에 개념입니다. 그래서 짠 제가 다시 나왔어요. 네. 여기 있었던 브레인이라는 책이 결국은 뇌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전체적으로 읽는 뇌를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책 표지 그리고 책의 두께가요. 그 얘기 저한테 좀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단계가 조금 낮지 않나요? 그림의 단순한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두께가 두꺼워요. 결국 뭐냐면 스토리가 길어요. 단순한 그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단계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스토리가 길다는 건 호흡이 길다는 거예요. 호흡이 길다는 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한 가지의 책에 호흡을 길게 뺄 수 있다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물는 읽기 회로의 딥러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끝나는 개념이 아닌 두께가 있는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는 이 친구 되게 예뻐 보이는데요. 이 그림결이 여기로 만들어질까요? 보여드릴까요? 이 보세요. 머릿결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쁘죠. 이 책은요. 나비 효과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시게 되면 되게 다르실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해서 쏙 하고 날아가면서 꽃잎사이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쭉 나오죠. 나비 효과라는 단어 그리 쉬운 개념일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뽀글뽀글 빌리와 괴물. 이 책 저희 아들 지금 달코달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뽀글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이 되게 잘 펴져요. 저희 아들이 하도 많이 봐서. 이렇게 보면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친구예요. 그래서 어디를 이제 가요. 우르르 캉캉 멀면서 괴물을 만나요. 괴물을 만나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야 잠깐만 있어 봐. 내가 머리에서 뭘 좀 꺼낼게." 그래서 모자를 벗고 여기에 있는 주섬주섬 이 머리카락 안에는 갑자기 도넛도 나오고요. 뭐 가위도 나오고요. 뭐 별게 별게 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요런 얘가 뚱보, 뚱뚱보 고양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이러면서 그 친구와의 일대기, 모험에 대한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림. 네, 다르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폰트도 중간중간에 끔찍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렇게 네 하는 이 책은요. 뽀글뽀글 빌리하고 끔찍괴물한테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서 희극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밀리 아까 보여드렸고요. 요거 뭐 한 가지 나만의 세상. 이거는요. 아이들마다마다 좋아하는 곳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집을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 네. 파블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면 저 높이 올라간대요. 약간 나만의 세상, 나만의 아지트 같은 거 고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공감 자극을 할 수 있게. 여기는 이제 차고에 들어가서 시끌벅적 어디서 뭘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아르투르가 보는 세상과 색은 조금 다르다고. 왜냐하면 얘는 바다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팽이 건너목은요. 달팽이의 약간 허무한 인생? 네. 보시면은 마지막 엔딩이 어떤 건지를 아시게 돼서 요거는 또 종이의 질감까지도 좀 다르게 만들어 놨고요. 색감도 이렇게 해서 붓의 터치도 지금 물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브레인이란 더 그림책 브레인이 모든 감히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다 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달 프로모션 자체는 더 그림책 브레인을 같이 연결을 하셨을 때 모든 전 도서관 요즘 공교육 자체가 한 3 개월, 4 개월이면 다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1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공교육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형식으로 집에서의 독서 환경이나 어머니와 소통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있는 깊이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깊이를 백업할 수 있는 건 독서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독서를 선생님에 의존하게 되면 그 공교육의 지금 부족함과 그리고 사교육의 공허함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한 사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오기도 애매한 네 지금 거의 뭐 500 명을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른 집에 또 이 다른 아이들을 네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또한 집의 환경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내년 백신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접종을 다 한 후에 여름 정도의 아이의 격차는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미 많이 신문 방송에 나오고 있죠.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 있다." 네. 하지만 밑에 이 저유아와 고유아 아이들은 읽기 그리고 독서적인 영양값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디어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딥러닝을 할 수 없는 뇌로 아까 읽는 뇌에 쇠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독서 환경과 어머니의 이제 시각의 전환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있어서 키드스콜레가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유초동 브랜드의 1 위를 했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 같아요. 그게 100일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죠. 분명히 동기부여도 되면서 분명히 좋은 건데 이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후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제는 엄마가 하지 않으면 네 거기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요. 이번 달 포인트는 40만 포인트로 했고요. 다 완성을 했을 때의 시점입니다. 특히나 12 월에 이제 구매를 하시고 1월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혹시 200 일, 300 일을 하실 경우에는 처음만 30만 포인트고요. 뒤쪽의 부분들은 25만 포인트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달엔 포인트적인 개념들보다는 우선은 첫 번째 그 브레인, 더 그림책 브레인은 거의 독서 영역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거 중심 잡으시고요. 뭐 필요하신 영역들 요렇게 브릿지 하시면 얘를 포함한 모든 책의 10% 할인을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는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더 그림책 브레인만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그거를 이제 빠르게 예약하셔서 지금 전국 500 세트인데 저희 선생님분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직원분들도 다 육아맘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넣으면 끝나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10% 할인의 이슈보다는 거기랑 연결할 수 있는 아까 그 10% 다른 책이랑 브릿지 하실 분들은 빠르게 브릿지를 하셔서 고거 이제 잡아 놓으시고 또한 그 아까 놀이북까지 플레이북까지 받으시는 거 다 선점해 놓으시는 게 더 훨씬 더 이득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환 이런 형식으로 뭐 제품 교환이라든지 안에 있는 리스트를 바꾸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지금 열심히 인쇄를 하고 열심히 박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래서 지금 15 일부터
출고 예정이고요. 지금 되게 빠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쪼끔은 더 빨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잡은 건 15일 정도에, 그래서 1일 날 예약 판매 다 들어가고요. 그 순차적으로 쭉 해서 댁으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클로버 램프 있죠. 클로버 램프가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다 쇼트 품절 상태로 뜰 거예요. 네. 저희가 우선은 다 수량가들 다 가지고 왔고요. 네이버 클로버랑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239,000 원이거든요. 200 권, 200 권입니다. 결국 200 일이에요. 네. 200 권을 구매하시는 분들, 2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200만 원이 안 되셔도 200 권만 되면, 네, 우리 네이버 클로버 램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혜택으로 저희가 다가간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버 램프는 혹시 인터넷에 치시면 저희 이 키더스콜레 도서 말고요. 어떤 텍스트든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한재은 치셔 가지고 종이에다가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한재은 이렇게 하고 읽어 줍니다. 텍스트를 읽어 줘요. 텍스트는 읽어 주고 안에 만약에 음원이 있다 그러면 음원이 바로 나오게 되는, 키드스콜레 전도서 다 음원 세팅 끝났고요. 그래서 네이버 클로버가 다 키드스콜레의 전도서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품절돼서 아직은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 네이버 클로버 200권 이상 구매자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인 말고 '아 또 다른 책도 나 좀 생각이 있어.'라고 하신다면 그거 먼저 묶어 두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추후에 브레인만 구매하시고 '나 뭐 사파리랑 뭐 마마파파 같이 할래요.' 요거 취소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럼 10% 할인이라든지 워크지를 못 받으실 수 있겠죠. 10% 할인은 되겠죠. 묶으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워크지 그 아까 얘기했던 플레이북이 사라질 수 있다 보니까 1000 세트, 네, 뭐 한 1 시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고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담당 선생님하고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내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지금 제가 예약이 끝난 상황에 제가 이제 전산 입력을 하게 되는데, 전산 입력 자체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확 다 들어가서 전산 입력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순번으로 쭉쭉쭉쭉쭉쭉쭉 하다가 네, 끝나는 거죠. 예. 끝나면 순번대로 해서 그 밑에 순번이 안 되시면 10% 할인을 안 되게 계약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빨리 순번 확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만큼 더 그림책 브레인은 신박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랑 지금 연령 자체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명작 전래 사이언스 이쪽은 약간 지식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꼭 연령 올라가실 때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30 개월 전후의 아이들이라면 명작 전래로 인문학의 기초사항, 세상을 바라보는 좀 밝은 가치관의 형성을 하기 위한 도서, 간접 경험을 위한 그 도서, 인문학 시작하셔야 되니까 같이 연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으로 온 저희 키즈스쿨레고요. 그 키즈스콜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 클로버 램프도 200개 한정입니다. 그래서 예, 고렇게 해 가지고 빨리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요렇게 쭉 되어 있는 게 저희의 지금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200 권을 구매하셨을 때는 65만 포인트가 되시고요. 그리고 클로버 램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다 할인을 받으시니까 200 권이 뭐 180이 됐던 200만 원이 됐던 요렇게 되셨을 때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런 개념으로 해서 독서 환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교육의 부재라든지 독서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금 제가 1% 프레스 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프라이빗 카페에서 모든 매주 저희 키즈스쿨의 전도서 가이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어떤 걸 픽을 하셔도 거기에 있어서 매주 올라오게 되니까 계속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예 다른 음 신개념의 또 이런 혜택과 그리고 관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이게 아무리 코로나가 쪼끔 종식이 된다고 해도 조금은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겠죠. 네. 바뀌어져 있는 패턴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멀리 있더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미디어를 원하게 하는 Z세대니까요. 그 Z세대의 아이에 맞춰서 조금은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프리세스 센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많은 인연 주셨으면 좋겠고요. 풀모님하고 저희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담당 선생님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하고 상의하시고 빠르게 어떤 거든 설정을 해 주시고요. 또한 구매를 안 하셔도요. 거기에 있어서 아이 아까 들으셨던 전래 개념 있죠? 그렇게 책을 바라볼 수 있게끔 딥러닝 할 수 있는 독서 꼭 집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고요. 곧 돌아올 겁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셔 가지고 요거는 녹화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더 보고 싶으시거나 중간중간에 놓쳤다고 하시면 담당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늦은 밤 공부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자 채팅 네네. 맞습니다. 구매를 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얼굴은 안 보이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여기 지금 마이크와 이제 얼굴을 탁탁 껴 계셔 가지고 여기에서 마이크만 살짝 켜시고요.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도 딥러닝의 하나입니다. 네. 네. 아이들이